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름에 읽은 책들을 가볍게 좀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면 사실 9월도 지금은 거의 여름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딱 6, 7, 8월 동안 읽은 책들 5권을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3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권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설책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이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입니다. 사실 이게 2023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좀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소설, 여성 작가, 공포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보라 작가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일단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상 호러 장르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편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책인데요. 어떤 거는 동화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괴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환상 호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한 조금 소름 돋거나 무섭거나 괴기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수록된 단편 재회라는 단편이 되게 제 마음을 좀 울렸어요. 그래서 이 단편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으스스한 요소가 있어요. 유령이라던가 이런 으스스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도 마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의 깊은 곳을 감정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눈에 띄었고 저는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타인끼리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단편이 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도 다른 재밌는 단편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이죠.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인데요. 일단 처음에 읽었을 때 첫인상은 되게 생각보다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사실 청소년 소설이라 함은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이나 사건들을 다루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주인공들이 청소년일 때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 전반적으로도 내용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것을 다루는 거에 비해서 이제 문체 자체는 가벼운 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체가 가볍다는 게 막 글 자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닌데 좀 술술 읽히는 그런 문체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문체가 가볍다고는 했지만 또 되게 이렇게 마음을 탕 때리는 그런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그 상처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도 있었고 인기를 끌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인생 책이냐라고 하면 그렇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 아쉬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 재밌게 읽은 책으로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애인이 빌려줄 때 되게 순애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순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곁가지 같은 이야기지만 또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서 지금 없는 책인데요.
이성복 시인의 입이 없는 것들이라는 시집입니다. 이거는 2003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이 된 시집이고요. 이 시집은 제가 2003년에 나온 시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20년이 넘은 시집이다 라는 걸 좀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비유나 상징에서 뭐 여성의 몸이라던가 여성에게 국한된 것들, 뭐 예를 들면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남성 시인이잖아요. 남성 시인이 이런 여성의 고유한 것들을 차용해서 쓴다는 게 어떤 의미에선 좀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여성인 저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좀 들기도 한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읽었을 때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이제 불교의 생직고라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지니고 사는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함께 느끼고 견딜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사해둔 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리자면 언제부턴가 너는 이라는 시가 12번째로 수록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너는 내가 꿈꾸던 푸른 잎새였다. 죽음을 느낀 한 점 푸른 잎새가 내 실핏줄 끝에 매달렸다. 더는 너의 심혈을 견딜 수 없을 때 내 뼈는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깎지 않은 내 손톱, 머리카락 끝에서도 맑은 피 흐르는 소리 들렸다. 그리고 18번째로 수록된 시 중에 어쩌면 솟구쳐 오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물 위를 스치다 내 눈에 붙들린 새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기억 없는 밤마다 내 눈과 눈썹 사이를 스쳐 나르는 새의 일생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입다금 거울 속 벗은 내 몸에서 새의 날개 축지를 보기도 한다. 어쩌면 솟구쳐 오르다 멎어버린 파도였던가.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도쿄 13개의 선이라는 임소라 작가님의 에세이 집입니다. 이거는 해방촌에 있는 고요서사라는 독립서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제목이 도쿄 13개의 선이잖아요. 근데 같은 프로젝트가 도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쿄가 제가 가보고 싶은 도시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떠한 책이냐 하면 이 저자분이 정해진 도시의 지하철을 한 노선의 끝부터 끝까지 다 타보고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느 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지, 뭐 그 역의 플랫폼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 노선의 열차에는 뭐 크기와 인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귀엽다고 생각한 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사쿠사 선이다 하면은 그 노선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고 위에 이 역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책 디자인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 기획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지하철 밖의 도시 상황이 좀 더 궁금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걸로만 그 도시를 느끼기에 좀 갈증이 나긴 해요. 읽다 보면 이제 그래도 제가 직접 여행을 가면 사실 그 도시를 돌아다니느라 바쁘지 지하철이라는 어떤 공간을 유심히 살펴볼 상황적 여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별로 지하철을 그것도 거의 모든 노선의 거의 모든 역을 탐방해서 관찰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기획이었고 또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뭐 어느 역에서는 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탄다. 어떤 역에서는 학생들이 우르르 탔다. 뭐 어느 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뭐 도쿄의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구나. 이런 거를 좀 유추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가
고요서사에 다시 방문했을 때 홍콩 버전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읽으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인데요.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번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름에 읽어보기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타일러 라쉬는 우리가 아는 방송인 타일러가 맞습니다. 그 대한미국인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책방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선유도에 있는 선유서가에 갔다가 이 제목에 이끌려서 사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두 번째 지구가 있는 것처럼 소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환경, 특히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제로 웨이스트라거나 비건이라거나 이제 환경을 고려한 여러 실천들을 한번 시도해 본 게 많은데 이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렵고 불편하니까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거를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서로 뭔가 협조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누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일회용품을 쓰고 싶지 않은데 다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상황에서 내가 미처 미리 내 수저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배달시켜 먹지 말고 가서 먹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산다면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실천에 비협조적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로 웨이스트 샵이 집 근처에 없어서 결국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 보면 교통비나 택배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다 같이 해야 하는 거구나. 개개인이 누구 한 사람이 시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망한 조별과제야 라고만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개개인으로서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위들을 하도록 요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자면, 나는 한국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끓여 먹는 라면 하나에도 오랑우탄이 살던 숲을 파괴하고 재배한 파묘가 들어있다. 여권도 국적도 우리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 지구는 하나일 뿐이고 지구를 망치는 생물종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조죄이다. 우리는 우리 땅이 물에 잠기고 숲이 불타며 동식물이 멸종해 결국 우리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 어떡할 줄 몰랐다고 해도 방조한 것이고 범행을 돕는 줄 몰랐다고 해도 이미 동조한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심정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은 따지지 않더라도 원인은 봐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누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이고, 잘잘못을 넘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더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지구를,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이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책의 종이라던가 잉크도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만듦새 또한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름에 읽은 책 5권을 짧게나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더 재미있는 책들, 더 유익하고 내실 있는 책들 읽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